안녕하세요. 김박사의 건강TV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샤워할 때 깨끗해야 한다는 생각에 비누로 항문을 세게 씻거나 비데를 너무 자주 사용해서 오히려 따끔거림을 느꼈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사실 그런 무심코 하던 습관들이 항문 건강을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잘못된 항문 세정 습관에 대해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고요. 2025년 기준으로 의사들이 권장하는 올바른 항문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꿀팁까지 얻어가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의뢰 이렇게 생각하시죠. 깨끗할수록 건강하다. 그래서 비누며 샤워기며 물티슈며 어떻게든 더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항문이라는 곳은 너무 과하게 깨끗하게 하면 오히려 병이 생길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부위입니다. 항문 주위 피부에는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천연 보호막이 있는데요. 이 보호막은 pH 밸런스를 유지하고 습도도 조절하면서 나쁜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비누나 강한 세정제로 씻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 소중한 보호막이 손상되면서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지고 참기 힘든 가려움과 통증이 계속 따라오게 됩니다. 심지어 건조증으로 인해 생긴 미세한 상처는 피부 염증을 유발하고 결국 치질이나 치열 같은 질환으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누는 항문에 쓰는 게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평생 비누로 닦아야 깨끗하다고 믿으셨던 분들, 오늘 영상이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무심코 하던 잘못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사들이 경고하는 잘못된 항문 세정 습관 탑3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한 비누나 세정제 사용. 항문 주위 피부는 pH 5.5의 약산성인데요. 그런데 일반 비누는 강한 알칼리성을 띠죠. 강한 비누로 씻으면 피부의 pH 균형이 와르르 깨지고 천연 보호막이 모두 벗겨져 버립니다. 그 결과는요? 극심한 가려움, 항문 소양증, 심하면 세균 감염까지 이어집니다. 두 번째, 과도한 세정. 찝찝하다는 생각에 하루에도 여러 번 씻고 비데를 너무 자주 오래 사용하는 습관이요. 이것은 피부의 자연적인 유분을 모두 제거해 건조증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해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거죠. 하루에 딱 한두 번 배변 후에만 세정해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친 도구 사용. 샤워기로 강한 물줄기를 직접 쏘거나 물티슈나 거친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는 습관. 이는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내서 세균이 침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요, 치질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비데의 강한 수압은 항문에 민감한 혈관에 압력을 가해 치액이 생길 위험을 높입니다. 혹시 이 세 가지 습관 중에 하나라도 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제가 아주 시원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몇 가지 속설에 대해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비데는 무조건 좋다. 비데는 올바르게 사용하면 좋지만 너무 강한 수압이나 너무 긴 사용시간은 오히려 항문 피부를 자극하고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둘, 물티슈는 위생적이다. 대부분의 물티슈에는 보존제, 향료, 알코올 성분 등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항문 피부에 자극을 주고 척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 자꾸 가려운 건 더러워서다.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세정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은 청결 문제가 아니라 피부 손상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럼 어떻게 씻는 게 정답일까요? 첫째,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는 것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36도에서 37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제 없이 물만으로도 충분하고요,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게 좋습니다. 둘째, 배변 후 하루 한두 번만 세정하기. 너무 과도한 세정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마치 손을 너무 자주 씻으면 건조해지는 것처럼 항문도 마찬가지라는 거. 셋째, 완전히 건조하기. 세정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이나 헤어 드라이어의 찬바람을 이용해서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축한 상태는 습진이나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되니까요.
넷째, 피부가 민감하면 전문가와 상담하기. 항문 가려움이나 피부 이상이 있을 때는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약산성 클렌저나 치료 연고를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 이 네 가지만 기억해도 항문 건강은 크게 좋아질 것입니다. 항문 세정만 잘해도 도움이 되지만 결국 생활 습관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첫째, 변비 예방. 변비가 있으면 배변할 때 힘을 과도하게 주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항문에 자극이 많이 갑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과일, 통곡물, 특히 푸른 주스나 콩을 드셔서 부드러운 배변을 유도하세요. 둘째, 수분 섭취.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면 변이 부드러워지고 세정도 한결 편해집니다. 셋째, 오래 앉아있지 않기. 장시간 앉아있으면 항문의 압력이 계속 가해지고 치질 같은 질환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30분에서 1시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가볍게 걸어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2025년) 기준으로 의사들이 특히 강조하는 점은 항문 세정에 절대 쓰면 안 되는 물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과산화수소, 향료가 들어간 비누나 물티슈, 탈취제 성분이 들어간 제품, 이런 것들은 잠깐은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부를 손상시킵니다. 또 하나, 덕싱이라고 불리는 항문 내부 세정. 이것은 절대로 자주 하면 안 됩니다. 점막을 손상시키고 감염 위험까지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이런 증상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배변 시 출혈, 항문 가려움, 덩어리나 분비물이 느껴지는 증상. 이런 경우는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치질, 치루, 항문 소양증 같은 질환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50세 이상 시니어라면 이런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꼭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초기 치료는 간단하지만 방치하면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깨끗하게 하려는 습관이 오히려 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둘째, 비누, 강한 세정제, 과도한 세정, 거친 도구는 절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올바른 방법은 미지근한 물로 하루 한두 번 배변 후에만 가볍게 세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변비 예방, 수분 섭취, 오래 앉아있지 않기 같은 생활 습관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출혈이나 가려움 같은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만 잘 지켜도 항문 건강은 확실히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이고 삶의 질과도 연결되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보고 어떤 습관부터 바꾸고 싶으세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